예, 안녕하세요. 최공재입니다. 야, 이거 정신없다, 이거. 방송이. 오늘 인형 보니까 좀 정신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하도 한숨과 호통 방송이라고 소문이 나서 이제 조금 분위기 반전하고 좀 웃자고 한번 피카츄 한번 놔뒀는데, 야, 안 어울리네요. 쟤랑은 역시나. 오늘 이렇게 한 번 하고 다음 주부터 그냥 빼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거랑 또 안 어울려. 뭔가 이상해. 뒤에 막 가오나시 있고 지금 뭔가 이상하네요. 예. 아, 주말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좀 한번 웃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컨셉을 잘못 잡았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등은 계속 호통만 치고 한숨만 쉬다 보니까 저도 지치네요. 이제 그래서 좀 오늘은 가볍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좀 문화 얘기 좀 하려고 해. 또 시청률 떨어지는 소리 팍팍 들리는데, 뭐 어차피 안 나오는 시청률. 예, 근데 어쨌든 문화에 관심, 그나마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 작스토에 오시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제 우파분들의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하나씩 깨 나가야 되는 시점도 왔고요. 예, 이제 문화전쟁 끝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문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 얼마 전에 저희가 지금 실시간 라이브를 못 하는 게 반도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연상호 감독의 반도 때문에. 근데 이 연상호 감독의 반도를 제가 보고 나서 아주 그냥 잘글잘글 씹었죠. 씹고 나서 그때 제가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연상호가 시건방지다. 관객들을 개무시한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 연상호 감독이 아주 방점을 찍어줬습니다. 방점을. 예, 개건방짐이 하늘을 찔렀죠. 저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그 반도를 보고 나서 관객들이 이야기 구조나 이런 것들이 너무 화술하고 이야기 전개가 매끄럽지도 않고 뭐 딱히 새로운 게 없더라고 해서 혹평들이 쏟아졌습니다. 뭐 저만 그러니까 영화를 나쁘게 본 게 아니죠. 대부분의 관객들이 영화에 대해서 안 좋은 그 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홍보사에서 지배당하고 자기가 눈치만 보면서 그냥 팝콘이나 씹어대면서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돈을 투자해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영화를 냉정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 반도란 영화는, 개첩 아닌 영화는 맞죠. 그런데 그 배경이 이 감독들, 특히 한국 영화계에서 좌파 정치 홍위병들의 따까리들, 이런 놈들의 그 의식 수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그 시건방짐이 하늘을 찌릅니다. 연상호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는 게 이번에 자기 스스로가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죠. 고백했습니다. 뭐냐면 딱 해가지고 이제 하도 혹평이 쏟아지니까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관객들이 변화를 갖다가 못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 생뚱맞이를 하면서 탓을 또 관객 탓을 돌립니다. 남 탓을 하는 거죠. 좌파들의 전형적인 특성. 예. 그렇다고 해서 그 갖고 또 씹어들 필요는 없어요.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도 남 탓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좌인지 우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냥 좌파 보수들이 그냥 우익 진영에 들어와가지고 그 쇼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감독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얼마나 관객들을 갖다가 개무시하고 있는지 딱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관객 탓을 하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관객들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변화나 이거지. 무슨 변화. 아무 변화가 없던 거예요. 관객들은 뭐냐면 새로운 게 없다라고 해서 싫어하는 거고, 관객들은 당신들이 아무리 좌파의 스타일을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관객들은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속지만 어느 순간에 되면은 뭐야 이거 맨날 똑같은 것만 나오네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펼칩니다. 또 대중문화 컨텐츠라는 것은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요. 유행입니다, 유행. 그래서 이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 어느 문화상품, 그러니까 문화상품이라는 것은 그 어떤 상품들보다
제조 산업에서 나오는, 제조업에서 나오는 뭐 냉장고든 탭이든 뭐든 하다못해 핸드폰이든 이 모든 것들, 모든 상품들 다 딱 모아놓고 나서 그 중에 가장 변화가 빨리 일어나고 변화 요구가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문화 컨텐츠입니다. 문화 컨텐츠, 그 대중문화 컨텐츠. 그런데 거기서 변화를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오히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지금 한국 영화계죠. 영화계. 80년대 주사파들, 386 마인드 그대로 따라와가지고 아직도 북한이 좋은 나라, 아직도 사회주의가 좋은 나라, 아직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마인드가 대가리 속에 있는 놈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네가 먼저 변하세요. 네가 안 변하니까 네 영화가 그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핑계를 대는 게 참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지랄 쌈을 싸먹어요.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정도까지 이제 좌파 홍위병들이, 문학의 홍위병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람시의 문화 진지전이 80년대, 70년대, 저 같은 경우는 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거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만약에 백낙청 이런 놈들까지 다 싸잡아서 그 조우석 씨가 만든 나는 그걸 갖다 문화 권력 3인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따까리들이지, 그 새끼들, 양아치들이지. 진짜 문화 권력들은 70년대 중반부터 나왔지만, 어쨌든 그것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등장 6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영화계에서 데모가 일어난 날부터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준비가 되어 왔죠. 단지 80년대 들어와가지고 그 전에 기존 세력들은 짜그라지고, 순수 사회운동을 했던 애들은 짜그라지고, 주사파들이, 386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을 뿐인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딱 봤을 때, 지금 이런 놈들의 마인드는 쓰레기 같은 마인드일 수밖에 없는 게, 연상호 같은 놈들 핫바리, 홍위병만도 못한 핫바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그들은 행동을 해올 때 그람시의 진지전을 펼치면서 그람시의 진지론이 뭐였습니까? 소리 소문 없이 가랑비 없었듯이 천천히 꾸준히 진지를 구축하고, 그 진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사람들의 이렇게 마음, 머리를 갖다 장악을 해서 피 없이, 총 없이, 피와 총이 없이 혁명을 이루자는 게 그람시의 진지론이고, 그렇기 위해서 문화를 철저히 이용해서 문화 쪽에서 먼저 진지를 구축해서 문화를 통해서 대중들을 현혹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회든 경제든 교육이든 역사든 뭐든 다 문화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왜? 애들한테, 사람들한테 쉽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문화거든요. 자, 교육하자 하죠, 걔네들도. 예전에 그 야학이라고 해서 힘들고 사실 공장 일하는, 흔히 말하는 공돌이 공순이들 야학 만들어서 야학에서 검정고시 교육 시켜주면서 거기서 주사파 낙하산 주입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태일 같은 놈 만들어내고, 하지만 일반 대중들한테는 전태일을 만들어 놓고 이 전태일을 문화적으로 포장을 하고 역사적으로 포장을 해서 세상에 내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람시의 진지론이 차근차근 진행이 됐던 거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 21세기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진지론을 펼쳤던 놈들이 이제 배가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권력층이 된 겁니다. 이 권력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얘네들이 무소불위가 되는 거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런 싸가지 없는 짓거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개돼지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너희들을 살기 좋은 세상 만들 테니 아가리 닥치고, 이게 맞으니까 따라와. 그냥 아가리 닥치고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줄 테니,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여러분들 보시면 민주당 이해찬이니 뭐니 싸가지 없는 발언들 하잖아요. 후레자식이니 뭐니 천박한 도시니 뭐니, 지가 생긴 것 자체가 천박한 새끼가 그런 얘기하니까 오히려 또 역풍을 맞고 있지만, 연상호 같은 놈들이 왜 여러분들은 이런 말이 나오냐면, 이미 그 전부터 나왔어요. 이미 그 전부터 나왔는데, 이제는 대중문화 콘텐츠 쪽에서는 그 전에 말 그대로 그냥 재미있으면 되고, 한국 영화 쫙 깔아놓으니까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무조건 따라가서 그거밖에 볼 게 없으니까 봤지만, 이제는 관객들도 참을 만큼 참은 거죠. 기존에 완전 노골적으로 좌성향의 영화들을 만들어내면은 어느 정도 흥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특히나 요즘 들어와서 아주 노골적인 좌성향들은
흥행에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멍청한 거예요. 왜? 그람시의 진지로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5% 전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여러분. 5% 전법. 그 헐리우드의 위대한 시나리오 작가가 쓴 건데, 그 영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꼭 이러네요. 제가 지금 이제 머리가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봐요. 미국의 헐리우드에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뭐 그 로마의 휴일인가, 뭐 그 티파니에서 아침을인가 썼던 시나리오 작가인데, 그 작가가 공산주의자였어요. 가지고 뭐 소련의 스파이다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그건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졌고 그 작가의 이름으로 해서. 근데 그 작가가 구사했던 게 소련의 전법 중에 하나가 문화진지론을 펼칠 때 펼쳤던 전법 중에 하나가 5% 전법이에요. 이 5% 전법이 뭐냐면, 자, 2시간 내내 영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재미있게, 신나게, 재밌게 보여주는데, 그 안에, 2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5%만 자기들의 사상을 살짝 녹여내는 거죠. 5%만. 그러면 관객들은 이게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는 건지 주사파 사상을 집어넣는 건지도 모르고 영화를 보게 되는 거고, 그게 쌓여서 나중에 관객들은 사회주의가 옳은 거고 소련 공산주의가 맞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맞는지 모르지만 그게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화 진지론에 지배당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힘들다. 말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 5%는 이미지로 전달되고, 그 이미지에 지배당한 사람들은 말이나 글로서는 절대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봐봐요.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왜 사랑해요? 그러면 말로 하려면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딱 그런 거예요. 첫 마디로 그냥 이거예요. 그냥 좋아요. 이 여자가 그 많은 여자들 중에 하필 이 여자가 제일 좋아. 남들은 이렇게 못생기고 이렇게 키도 작고 이렇게 뭐 크지도 않고 뭣도 알고 성격도 막 이상한데 왜 너는 좋아하니?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것마저도 이뻐 보이는 거죠. 근데 왜 그래 하면은 이유는 없어요. 그냥 좋은 거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거고, 사회주의가 뭐 어때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그거예요. 왜 자기들이 사회주의를 좋아하는지 공부해라. 누가 공부해요? 공부할 필요성이 없는 건데. 그냥 그렇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된 건데. 이게 바로 문화진지론의 무서운 거고, 그 안에 문화진지론의 기본 전법이 전략이 뭐냐면 5% 전법이 뜬 겁니다. 근데 이 5% 전법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또 할게요. 5% 전법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시장 경제에서 홍보를 하고, 자기들 물건을 팔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상술 중에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은. 물론, 위법이나 탈법의 형태에 가깝긴 합니다. 합법적으로 한다면, 합법적이거나 아니면 시장 경제 논리상 정당하게 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천박한 자본주의가 들어온 시장 경제의 안 좋은 단면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공산주의자들은 그걸 철저하게 이용을 했다는 거죠. 시장 경제에서 뭐냐면, 시장 경제에서 이거예요. 5% 전법입니다. 5% 전법.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우리 상품이 좋아요 라고 하는 CF도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5%.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고, 여러분들은 뭔가 좋은 걸 원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상품을 뭐 해야 될 권리가 있다. 그 권리가 있다. 이 좋은 상품을 누릴. 그러나서 30초 중에서도 5%만 이 상품이 좋다는 것만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CF 볼 때 굉장히 이거 고급스럽다. 저거 갖고 싶다 할 때 그 CF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봤을 때 가장 대박친, 요 근래 와서 가장 대박친 CF가 그랜저 홍보했는데, 거기서 그냥 두 친구가 어렸을 때 얘기하죠. 야, 너 커서 돈 많이 벌면 너 뭐 할래? 그러니까 친구가 딱 있는데 옛날 각 그랜저 딱 지나가요. 그 다음에 그랜저 사야지 하고 바로 신형 그랜저가 딱 나오고 당신의 품위를 올려드립니다. 끝이잖아요. 그랜저가 어디가 좋고 뭐가 좋지가 중요치가 않다라는 거죠. 당신은 그랜저를 타실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분명히 설명 가능하지만
이미 그것은 감성적인 걸로 머릿속에, 심장 속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머리가 정리된다고 해서 심장에 박여버린 밈 유전자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DNA는 바꿀 수 있지만 밈은 다른 걸로 교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서 쭉 가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운동권들, 386들의 가장 큰 문제는 거기서 계속 그렇게 갔으면 끝이 났는데 그 개념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 다시 이 새끼들이 이제 겉멋들고 막 대가리가 이제 딱 하니까 이 새끼들 막 이제 본의 아니게 자기들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식하니까 무조건 날 따라와. 그게 이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의 모습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면에. 그러니까 이런 흔해 빠진 수준 낮은 새끼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좌성향의 배우들 중에서도 감독 데뷔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거의 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관객들을 위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단계 수준 높은 겁니다. 아, 다 내 탓입니다. 라고 딱 선을 긋죠. 관객들한테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어찌됐든 내가 내 작품을 잘못 만든 거고 네 영화에 투자를 했던 사람한테 나는 할 말이 없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왜? 상업영화잖아요. 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도 시장에 소비자들이 선택을 안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연상호라고 해서 시장에 팔리는 수 있는 감독과 200억이 넘는 돈, 엄청난 제작비로 해가지고 충분히 극장을 최대한 2,500개관을 갖고 있는 거기서 이거 아니면 살 게 없는 판에서도 그렇게 욕 처먹고 있다라면은 답은 뭐겠어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란 말이죠. 근데 까는 거죠. 왜? 이 새끼는 원래 사회주의였거든. 시장 경제 욕하는 놈이었거든요. 반도를 보면은 반도에서 기업들, 커피빈이니 신세계니 뭐니 다 싸그리 욕하는 거거든요. 그런 놈인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5% 전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상술에서, 시장 경제상에서 상술에 나오는 거지만 저급한, 천박한. 그러니까 이게 그 제품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소비자들을 갖다가 현혹시켜서 물건을 팔아서 내 이익을 취하는 아주 저급한 그런 건데 이것들이 이제 재밌는 게 실제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쓰이고. 근데 이것을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는 좋은 의미로 쓰죠. 당신의 품위를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소비자의 마음을 딱 끌어안는 거고 좌파 새끼들은 그걸 이용을 해서 소비자들의 마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자기 세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자기는 사회주의자를 갖다가 상품화 시키는 거죠. 그렇게. 사회주의라는 마인드를. 단지 돈 주고 파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주입을 시킨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또 재미있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면 펩시와 코카콜라 전쟁에서 펩시가 딱 한 번 코카콜라를 이긴 적이 있잖아요. 예, 지금 제 말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한 3번 정도 얘기를 했고 매 강연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강연이 있으면 그러니까 요즘 강연이 없다 보니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펩시가 미치도록 코카콜라를 한번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이 5% 전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영화는 필름이었어요. 1초에 24프레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24카트가 붙어가지고 영화에서는 1초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진 24장을 1초 만에 보니까 화면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거 다 사진인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24프레임 중에서 5초라고 한다는, 5%라고 한다는 것은 한 프레임을 얘기해요. 시간상 계산해 보면. 25프레임은 딱 한 프레임이 5%죠. 그런데 이 24프레임 중에서 한 프레임을 갖다가 펩시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펩시콜라를 집어넣습니다. 한 프레임. 화면을 딱 떼내고 거기다가 계속 그러니까 1초마다 하나씩 한 프레임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데 한 프레임이 사라지잖아요. 못 느낍니다. 거의 느끼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민감하게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뭐지? 뭔가 필름이 툭 끊기거나 뭐 이러는 것 같은데 뭐 느낌상 이 정도지 일반 사람들은 그냥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무슨 일이 벌어지냐? 1초에
1초마다 계속 가면, 자, 우리가 영화를 2시간 반, 당시에는 1시간 반이라고 칩시다. 1시간 반이면 몇 초예요? 1시간이 몇 초예요? 3,600초잖아요. 그럼 한 5,000초 정도, 5,000번 정도를 펩시 로고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화 한 편당. 5,000번을. 그러니까 뭐냐? 나는 그냥 영화를 보고 있는데 펩시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팝콘하고 콜라를 시킬 때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아주 당연하게 코카콜라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딱 가서 콜라 시킬 때 펩시 주세요. 펩시 주세요. 펩시 주세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갑자기 당신이 왜 펩시를 시키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뭐냐면 그냥 오늘은 이상하게 오늘은 펩시를 먹고 싶어요. 그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홍보고 이게 그람시 진지전의 문화 진지론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전략인 겁니다. 5%. 기존의 한국 영화들은 그래왔어요. 근데 이게 2000년대, 201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문화계가 완전히 장악당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좌파로서만, 특히나 젊은 애들이 좌파적인 뭔가를 해야 이쪽에서 영화판에서 살아남는구나라고 알게 되니까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그걸 더 충성심이겠죠. 더 강하게 발언하는 것들이 쌓이면서 지금 뭐냐면 그런 놈들이 영화판을 지배하다 보니 이제는 그람시의 진지론이고 나발이고 자기들의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은 뭐지? 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는 못 느끼고 있으나, 그러니까 저 같은 놈한테 영화는 영화로서 봐야지 왜 이렇게 자꾸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냐 이러는데,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상호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뭐 우연하게 들어오신 좌우 개념이 없는 분들은 정확히 이건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해찬 같은 놈들, 앞으로 연상호 같은 놈들의 발언은 계속 그렇게 나올 겁니다. 추미애도 보세요. 그냥 없잖아요. 지가 왕이잖아요. 왜 그러는데요? 영화판도 그랬고 연상호도 그렇고 다른 놈들도 이제 더 심한 놈들이 나올 겁니다.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더 심한 놈들이 나올 거예요. 왜? 그렇게 다가왔어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그 독립영화 쪽에 꽤 큰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운동권 출신입니다. 운동권 출신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 아닌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게. 그래서 전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못 하는 거죠. 눈치 보고 이쪽으로 가서 굶어 죽으니까 먹고 살라고 계속 거기서 붙으면서 그냥 오야분 노릇을 하고는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러면 또 영화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한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솔직하고. 뭐냐면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건 알겠다. 이제 나는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세상을 좀 바꿔봐라. 니들이 교육을 잘못 시켰으니까 니들이 바꿔봐라. 니가 그럼 다시 잡아야지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이제 얘네들이 자기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전에는 선후배 유계 질서가 있어서 선배가 시키는 대로, 선배가 교육시키면 그걸 받고 따라왔는데 지금 세대 애들은 지들이 살기 위해서, 영화판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걸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택한 결과다 보니까 위에 선배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애들한테 뭔가 야야야야 이러면 안 돼. 이제 이 세상 바꿔보자. 이렇게 말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하면은 자기들이 죽는다라는 거지. 요즘 애들 무섭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이 저는 이해가 갔어요. 왜? 그런 괴물들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지들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런 괴물들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거고, 관객들이든 뭐든 영화는 영화로서 보지 넌 왜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만 하니라는 사람들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쟤네들이 만들어 놓은 괴물축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현실은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 난 현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건 그래서 싸웠던 거, 문화전쟁, 좌파들과 싸웠던 것은 그래 니네들 말대로 영화는 영화로서만 좀 놓자 이러면서 싸웠던 거니까. 그래야 나도 내 꼴리는 데 영화 찍어보고 내 작품으로서 관객들한테 판단받고 관객들이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너는 좌파 영화 만들어. 나는 우파 영화 만들고 다 보여주는 거야.
관객이 판단을 하겠지.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건. 왜? 자기 밥그릇 뺏기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정재 배우가 감독 연출한다고 글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잖아요. 저희 커뮤니티에. 그런 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배우가 영화 감독이 되는 케이스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차피 상업 영화는 티켓 파워가 필요하고 관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딱 아우르는 대중문화 컨텐츠 산업이기 때문에 감독마저도 유명세를 타서 감독의 티켓 파워, 근데 감독의 배우까지 있네, 그들의 티켓 파워를 끌어오는 순간 어느 정도는 흥행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정재 정도면 뭐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우들이 나중에 자기가 이제 배우로서의 생명이 다 있을 때 감독으로서 한번 성공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정우성처럼 개념 발언이 뭐니 지랄 떨면서 그쪽으로 계속 나이가 못하고 나이 처먹고 그렇게 사는 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따졌을 때 영화를 참 이정재 씨가 잘 만들어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이런 식의 아주 노장 감독이 되고 멋있는 감독이 되면 그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배우가 감독을 하는 건 상관이 없고, 나중에 작품, 시청자분들도 댓글 남겼지만 작품으로 판단받으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가장 큰 문제가 저희들 입장인 거죠. 저희들 입장. 어쨌든 파이는 정해져 있고 그 파이 안에서 영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배우들이 나와서 그렇게 해서 티켓 파워로 가면 할 말은 없지만 그 공간, 한 편의 영화를 만들고 수십억의 투자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 같이 그냥 평생을 몇 년의 영화 한 편씩 찍어야 되는 운명을 타고는 저희들한테는 그 기회가 날아간다는 건데, 그 기회가 같은 감독, 유명한 감독이 그 투자를 받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냥 배우가 갑자기 띵 와가지고 그려버리니까, 그렇다면 이제 허탈감이 밀려온다는 거죠.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쩔 수가 없다는 건 알지만, 하정우 같은 놈이 영화 2편이나 찍었는데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느니 정말로 연출을 전공을 했던 그러니까 감독들한테 주는 게 한국 영화를 위해서도 나은데, 어쨌든 시장상으로는 그런 것들은 막을 수는 없다. 그냥 단지 푸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좌파들이 그렇게 건방지고 시건방질 때 제가 가장 우려했고 가장 걱정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20년 가까이 여기서 이 짓을 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파 쪽에 보수 진영이 문화운동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 관객들이 지금 불만이 쌓여져 있어요. 극장은요, 아무리 CJ라고 하지만 극장은 수익 구조로 가야 되고, 롯데든 뭐든 또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색이 없는 곳에서는 우파 영화 만들어져도 어떻게든 활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흥행이 이제 성공이 되고 밑바닥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지만, 어쨌든 문화전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쌓아봤을 때 지금 관객이 어떤 불만 상태에 빠져 있고, 지금 영화계도 그리고 문화계도, 특히 연극계부터 해가지고 문화계 전반적으로 현 정부부터 386 운동권들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대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문화계도. 근데 이 대안이라는 건 아주 간단해요. 문화가 정치에 지금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대 쪽의 정치 세력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통당에도 그렇게 문화에 대해 신경 써요. 이제 문화전쟁 해야 된다고 관심 없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얘네들이 나오다가 정권만 바뀌면 좀 나왔다가 에이씨 안 나오고 맨날 또 사기꾼이나 쳐대고 또 엎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인들이 뭐냐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새끼들도 꼴보기 싫지만 이 새끼들한테는 아무 기댈 게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쪽에 대한 생계형 좌파가 계속 생계형 좌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본 풍경이잖아요. 이게 바로 정치판이든 뭐든 문화판이든 어떤 지역적이든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호남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민주당 싫고 문재인 싫어요. 이번에 광주 전남 나주 화순 지역 내가 출마했던 지역 보면은 다 범죄자라니까요. 찍을 놈들이 그 놈들밖에 없는 거예요.
투표는 해야 되겠고. 근데 미통당은 아예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에라 준다 하면 통진당 애들, 정의당 애들 주는 겁니다. 민주당 꼴배기 싫으면.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지금. 보수 우파의 현재 모습은 그거라는 거죠. 정치든 문화든 역사든 뭐 교육이든 뭐든 다 대안이 없는 겁니다. 우리 보수 진영은 그 대안점에 서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하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이를 갖다가 보수에서 정치한다는 새끼들, 뭐 한다는 새끼들, 사기꾼들 다 붙어가지고 헤쳐먹기만 한 거예요. 정권 바꿔주면 뭐예요? MB 정권, 박근혜 정권 바꿔주면 뭐 했냐고요. 네? 결국엔 탄핵까지 가버리잖아요. 탄핵까지. 바꿔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국민들은 체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한테 이제 정권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회주의고 나발이고 이런 놈들인데 이 새끼들이 다 지금까지 뭐였어? 자유와 시장 경제를 외쳤던 놈들이라는 거예요. 주둥아리로만. 그러다 보니까 망한 거예요. 대안을 못 된 겁니다. 정교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해체시켰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보수 진영에 들어가서 그 영역을 잡고 거기서 소외된 그렇게 아픈 애들을 끌어와서 이쪽에 잘 가르쳐야죠. 없잖아요. 아직도 이용만 하잖아요. 그때 어린애 2명, 고등학생 2명. 그게 애들 보살펴준다고 한 행동이었어요? 학교를 쳐들어가고 학교에 데모하고 이게? 아니죠. 그래서 그 이용해 먹지 말라고 한 거죠, 제가. 좌파들처럼 했어야죠.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선생님이 되든 당직자가 되든 그 교육자가 되든 뭐든 해가지고 거기서 애들을 보살펴줘야죠. 우리는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먼지를 버리고 그 애들 스트레스는 어떻게 받을 거예요? 보호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었어야 되는데 시위하고 뭐하고 하면서 또 역시나 애들 이용해서 헤쳐먹는 거예요. 좌파 욕할 게 없다니까요. 좌파 욕할 게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라리 그 시간에 밖에서는 정교조는 어차피 해체됐다. 그럼 정교조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의 대안이 뭐냐?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돼. 정교조 해체를 주장했으면, 정교조가 해체됐으면 이렇게 교육은 가야 된다면 그걸 할 수 있는 세력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안 됐잖아요. 근데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지금 다 망가진 겁니다. 왜? 대안 체제를 못 만들어요. 주둥이만 턴이라고. 행동은 없이. 지금 문화도 봐봐요. 문화적도. 저렇게 뻔히 하고 있고 보수 우파도 알아요. 저게 대중들 선동한다 뭐한다 알죠. 아는데도 왜 못해요? 대안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럼 잘 보자고요. 지들이 뭔 공부를 했는데 지들 먹고 사는 것만 했었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원론적인 얘기.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보수 우파 내부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가 문화는 어차피 리버럴, 그러니까 좌파들이 하는 거고, 우익은 뭐, 우파는 뭐, 그냥 이렇게 경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팩트, 지랄 연변 떨고 있네. 그거 내가 몇 번 걸려가 똑같은 얘기를 수십 번을 했잖아요. 문화는 배부른 자들이 즐기는 거고, 배부른 자들은 우파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걸 좌파들이 문화를 인지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갖다가 같이 싸워서 뭔가를 할 생각은 안 하는 거죠. 배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아주 쉬운 핑계거리인데 그 핑계거리마저도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라 좌파들이 자기들이 문화판을 다 먹으려고 딱 선을 그은 겁니다. 자기들은 진보, 너희들은 보수 했던 거랑 다 근 거예요. 그렇게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용어 전쟁에 보수 우파는 맨날 당하기만 한 거예요. 그냥 누구 하나? 야, 그게 뭐 좌파들이 어떻게 그런 거야. 사회주의고 니들 그건 순수 창작이고 예술이 아니지. 그냥 시키는 대로 선동용이고 우린 예술을 뭐 콘텐츠 산업이야. 문화 산업으로 가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걸 키울 생각도 안 해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수파는 아직까지도 제조업, 그다음에 뭐 해가지고 경제 쪽에 돌아가는 것만 신경 쓰지, 거기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대한민국의 적성에 맞는 최고의 문화 산업이 뭔지에 대한, 21세기로 가는 산업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 보수는요, 지금도 하드웨어, 만약에 컴퓨터를 따지면 컴퓨터, 삼성 컴퓨터냐, LG 컴퓨터냐만 따지고 있어요. 이제 좌파들은 뭐냐?
이 안에다가 자기들은 그러니까 맥이냐 뭐 이런 거 따를 때 얘네들은 뭐냐면 윈도우를 쓸 거냐, 뭐를 쓸 거냐, 파이어폭스를 쓸 거냐, 뭐 이런 거 계산하고 이 안에다가 구글을 집어넣을 거냐, 페이스북을 집어넣을 거냐, 네이버를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을.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가 어느 순간 딱 다른 이제 개발 도상국에서 교체가 되고 있죠. 지금도 대만 노트북은 이제 대만 걸로 넘어가잖아요. MSI로. 뭐 어쩌라고 이제. 반만년 무구한 뭐 유구한 뭐 반만년 문화 역사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문화에 대해 전혀 몰랐던 거예요. 박정희 이렇게 존경한다고 하면서 박정희 문화 정책에 대해서 아무것도 뭐 연구조차도 하지도 않는 거고 계속 그렇게만 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그 마인드를 보려고 하는지, 왜 우파는 문화가 아니고 문화는 무조건 좌파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나아가서 뭐냐면 헐리우드도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다. 70% 이상을. 저도 70% 이상은 좌파들일 거라고 얘기는 했어요. 왜? 말은 그렇게 맞춰줘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안 그러면 이거 언제 다 설명해. 단지 쉽게 그래도 할리우드는 30%가 남아있어. 좌우 얘기가 다 나와. 이걸로 끝내버려야지. 그렇잖아요. 1 더하기 1은 2. 산수 가르쳐야 될 사람한테 수학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과연 그럴까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하면 이제 정리되고 좀 문화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있다고 보면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자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고 이건 좌파 거야 하면서 통으로 다 줘버리는 건데 그렇게 좌파들은 우파 걸 다 뺏어간 거예요. 지금 다. 그럼 다시 내 걸 뺏긴 거니까 찾아와야 되는데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찾아오자라고 했더니 또 변파 새끼들이 나 내오고 가고 있대. 지들 카페에서. 좌파들이 쓰는 것을 가져오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뺏긴 걸 찾아오자라는 거라고 이 멍청한 놈들아. 병신 같은 놈들이 가서 싸울 생각을 못 하니까 여기서 주둥이만 터니까 왜? 뺏긴 거 가져오면 다시 싸워야 되거든. 싸우기 싫은 거잖아. 무서운 거잖아. 쪽팔리 병신 같은 것들아. 뭐 그래 가지고 뭐 그러면 네가 뭘 만들던가. 그러니까 이 만들긴 또 싫어. 그러니까 뭐야? 아주 쉬운 게 그거죠. 문화 좌파들이 하는 거야. 지랄 연병전에.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문화 콘텐츠는 일반 문화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마저도 문화 콘텐츠는 다 좌파들 거고 뭐 없는 거야. 우파 문화 콘텐츠 만들기 힘들어. 저도 만들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특수한 나라의 문제예요. 세상의 정치판으로 물들어도 이렇게 심하게 물들 수가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분명히 힘듭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대한민국과 북한밖에 없어요. 그냥 한민족 맞아. 그런 거 보면 끼리끼리 그렇게 굶어 뒤지고 막 못 살아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그 이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문화 콘텐츠 산업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리버럴적인 성향이 강하고 일 자체가 어떤 성 문제라든가 보수진영에서는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으나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러다 보면 그러면 할리우드의 영화들 내가 말했지만 분명히 좌파적인 시선의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DC 코믹스는 자유주의 성향이고 어벤져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좌파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됐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벤져스도 좌파 영화라고 보긴 뭐해요. 그게 뭐냐면 미국식 좌파 영화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적 마인드의 기준점 반공 그 다음에 386 주사파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 사회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모든 세력들을 갖다가 다 빨갱이 좌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없어요. 아무것도.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런 영화를 만들지도 않고 이제는 만들 필요성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에서조차도 그런 마인드로 영화를 만들지는 않아요. 아마 람보를 끝으로 해서 그런 영화들은 끝났을 겁니다. 람보 이후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만 반공이 있었지, 소련이 붕괴된 이후부터는 람보를 보더라도
어떤 이데올로기 개념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배경지로 바꾸든가 뭔가 해가지고 자국의 어떤 뭐 그런 거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영역이 넓어집니다. 이때부터 마인드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제 사회주의, 그 다음에 자기 이렇게 자유주의 세력과 반자유주의 세력 간의 어떤 모양새로 형태가 다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처럼 아직까지도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저 빨갱이 새끼, 우리랑 생각이 달리면 다 쳐 죽여야 될 빨갱이 놈, 이딴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면 한국에서만 딱 통용되는 이념적 시스템 안에서 고립이 되는 겁니다. 보수 진영이 그래서 이념적으로 망한 이유도 그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공산주의, 공산당, 빨갱이. 근데 빨갱이란 말은 틀린 말이 아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빨갱이란 말 싫어해요. 저도 차 싫어합니다. 왜? 일반 대중들, 일반 국민들이 그 얘기 듣는 순간 저 새끼들 빨갱이라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저 노땅 새끼들 아직까지 빨갱이 이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고 했을 때, 자, 빨갱이라는 게 현 시대에 맞게 가자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미 이제는 해외여행 아주 쉽게 다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사회주의 성향을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산주의 성향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시대적 흐름, 그 다음에 승자가 가지고 가는 그 흐름에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 밑바탕에 문화 컨텐츠가 굉장히 무섭게 작용을 하는 거죠. 왜? 이건 트렌드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페미 성향의 영화들, 그 다음에 동성애, 이런 성향의 영화들이 나오면 교회부터 해가지고 딱 좌파들이 공격한다? 아니라는 개념이죠. 다르게 봐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냥 페미고 그냥 동성애 운동일 뿐이에요. 좌평양, 얘네들이 분명히 좌성향의 사람들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부터 이 문화 컨텐츠 자체가 좌쪽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의도적으로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영화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한국 문학의 차이점은 뭐냐면 한국과 북한은 똑같은 게 어쨌든 이념을 가진 놈들이 컨트롤을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 단지 여기서 만드는 놈들은 자기가 그 이념의 노예가 되고 홍위병이 돼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모를 뿐이에요. 왜? 이미 그 진입을 할 때 마인드가 이렇게 내가 성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시장 경제적으로 자유주의적으로 가는 것 뿐입니다. 살기 위해서. 근데 그런 놈들한테 너 빨갱이지. 빨갱이 밑에 있으니까 너 빨갱이네 하는 순간 오히려 이쪽을 더 싫어하게 돼요. 지금의 국민들이 보수 진영을 버린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빨갱이.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까지도 멸공. 공산주의 망한 지가 언젠데요.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교조 박근혜 정부 때 해체시켰어요. 아직까지 다시 합법화 안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안 해줘요. 안 해줄 겁니다. 왜? 자기한테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들한테. 이 새끼들 계속 키워져 봤자 지금 민노총처럼 지들한테 개기길 거니까 바보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숙청을 다 쳐내는데 박근혜 정부 한번 덜어줬네? 절대 안 해줄 겁니다. 다른 세력을 키우겠죠. 그 시간 동안. 우파들이 멍청하게 끝난 놈, 귀신 잡고 싸우고 있을 때 얘네들은 다른 세력을 키울 겁니다. 문학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미투 운동 때 여러분들 미투다 하면서 막 그가지 막 조재현 욕하고 김기동 욕하고 막 신났죠. 재밌었죠. 제가 그랬잖아요. 문학의 세대교체 하는 거라고. 좋아할 게 못 된다고. 더 심한 놈 나올 거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아예 얘네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대가 교체가 되자마자 이제 노골적으로 관객 개무시하고 노골적으로 반도 같은 영화, 강철리 2 같은 영화 만들잖아요. 문재인만 빨아주면 되는, 국민들은 개돼지가 되는. 계속 나올 겁니다. 홍범도 뮤지컬도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거 나오기 전에 제가 그렇게 막아야 된다고 했다가 다행히 누가 막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간판 크게 걸려있다가 조만간 딱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식인 겁니다. 계속 얘네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왜? 정부가 뭐냐 소용없어요. 문재인 정부든.
이게 맞다라고 하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걔네들도 브레이크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정권 가져와 봐도 소용없다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그렇게 브레이크 없이 가요. 그게 이미 MB 정부 말기 때부터 얘네들이 시작된 겁니다. MB 정부 때는 분명히 손 대려고 했어요. 근데 자기들도 겁을 먹었었지. 겁을 먹었었지. 그래가지고 광우병 빵 터뜨렸는데 깨갱하네 바로. 야, 씨발 안 되는 거지. 쫙 계속 가는 거예요. 박근혜 딱 봤더니 이게 세월호 버티네 이게. 야, 씨 다른 걸로 쳐.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터진 거고. 응? 세월호 47시간 그것은요 나중에 장난치면서 가는 거였었고 어쨌든 다 총체적으로 문학에 나와서 다 밀어붙였던 겁니다. 왜? 개념 없어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래야 먹고 사니까 쭉 가는 겁니다. 쭉.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지만 제가 좌파, 지금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다음 정부도 분명히 좌파 정부가 잡을 텐데 얘네들이 분명히 민주노총이든 뭐든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들, 대부분의 민노총 싫다 뭐했다 하는 국민들은 누구 편에 서게 될까요? 다 이쪽 편에 서죠. 우리 편에 서지 않죠. 왜? 우리 편 한 게 없어, 부서는. 한 게 없잖아요. 응? 당연히 민주노총 지긋지긋하지. 일반 국민도 지긋지긋하지.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애들도 불만이 쌓이겠죠.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거 민노총으로 돌려가지고 쳐버리면 돼요. 그걸 보수진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합니다. 절대. 왜? 남 욕하기만 바쁘고, 어쩌다가 현 정부의 반대편에 선 모양새만 보이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윤석열 만세, 뭐 이번에 한동훈 만세까지 외치는 그런 대가리로는 절대 국민들 마음 못 얻어요.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적이라고 생각했으면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승리가 없는 거라니까요. 적이면 우리가 무찔러야지. 쟤네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면. 쓸 만큼 써먹고 안 되면 그냥 소모시켜 버리고 지들끼리 노는 판이라니까요. 국민들은 이 판에 가서 놀고 있고 우리끼리 존나 계속 싸우고 욕해봤자 뭐 윤석열 만세 아니면 어떨 땐 윤석열 죽여라 해봤자 뭐냐고 관심도 없는데 이쪽은 지네들이 알아서 가는데 니들 병신 같은 놈께 싸워. 그래서 원론으로 가자는 거죠. 원론으로. 이번에 한동훈 검사 봐봐요. 윤석열 자르기 위해서 딱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우판에 가서 전신이면서 막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한동훈을 응원하지 지랄하지 말라고 그냥. 그 응원할 시간에 진짜 죽으라고 살면서 아스팔트에 뛰는 사람들, 순수하게 자기 인생 바쳐가면서 자기 가족까지도 포기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을 응원이나 하세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할 거면. 한동훈 박근혜 정부 딱 해가지고 그게 올라간 거잖아요. 실컷 혜택 받았잖아. 에? 받고 나서 밑보에서 그냥 최고 당하는 건데 뭘 그 새끼를 영웅 취급을 해줘. 현 정부에 반대하고 현 정부에 각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응원 지랄하고 자빠야 되는데 니들이 세워야 되는 거지. 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니들이 세워야지.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옷간에 다 챙겨 먹은 놈을 옷간에 챙겨 먹다가 먹을 만큼 먹고 나가리 된 놈을 뭘 응원하냐고. 쪽팔리게. 쪽팔린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좌파들이 먹다가 버린 거 주워 먹고 있는 거야. 거지 이념적 거지 새끼들. 뭘 그걸 자랑이라고 해. 응?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국민들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도 얘기할게요. 그렇게 박근혜 탄핵 무효 외치는 새끼들이 그럼 윤석열하고 한동훈 같은 놈 평생 죽이고 싶어야 되는데 왜 쓰는데? 왜 걔네들이 대통령 만들겠다. 와 만세 지랄하고 자빠졌네. 차라리 신발열살 대통령으로 만들어라. 차라리. 그래서 뭐 신발열살 대통령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니까 뭐 답이 안 나와. 뭘 하면 무조건 대통령이래. 무조건 국회의원으로 해. 그러니까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구의원, 시의원, 지자체부터 해가지고 뭐보다 문화계니 뭐니 다 밑바닥을 다 장악했으니까 젊은 놈들 니들 먹고 살 길 찾으면서 거기서 니들 영역을 만들어 그 판을 만들어 그쪽에 넣어주고 니들이 딱 이렇게 와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니들은 이제 내공불멸이야. 좌파들끼리 싸울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못 싸우는 이유가 뭔데요? 그런 시스템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고 애들은 또 뭔데? 그걸 가봐자 아무것도 못하니까 국회의원 뺐지. 자, 폰만 잡는 거.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응? 여러분들 국회의원 뺐지 달아봤자
뭐 해봤자, 정권 받아봤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무기력하게 탄핵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그런 새끼들이 그런 마인드밖에 없고 지자체는 다 무너졌고 뭐 손발이 움직이질 않아. 공무원들도 움직이질 않아. 응? 공무원들도 좌파 빨갱해가지고 처새끼들 오다 받고 있고 오다도 아니야. 자기들 오다 받는지도 몰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침착하는 거고 정권은 지금 박근혜 정부도 뭐든 나중에 바뀔 거니까 그래봤자 뭐해. 그냥 자기 사는 것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좌파, 우파가 정권을 잡고 막 정권 교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저렇게 썩어 빠진 마인드, 그 다음에 젊은 놈들이 공무원만 되려고 하는 그런 썩어 빠진, 안정된 직장만을 가지려고 하는 그 썩어 빠진 마인드. 힘든 일 안 하고 그냥 공무원다 싶으면서 알바비나 좀 알바 조금 뛰고 뭐 하고 미래 없이 그냥 알아서 국가가 해줄 테니까 하면서 사는 그 마인드가 중요해요. 그 마인드를 깨부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뭘 해도 안 돼요. 근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문화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없이 문화를 공부하면 그 안에 역사와 교육, 사회,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걸 가지고 와야 얘기를,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아까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우파 컨텐츠는 뭐가 있느냐? 대부분 알잖아요. 우파 볼 게 없다. 한국은 좌파 막 이러니까 분명히 한국에도 그런 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만은 특이하다고. 그럼 헐리우드 영화부터 보시면 돼요. 헐리우드 영화부터. 해외 영화부터 보시고 극장에서 그런 영화들이 있다고 하면은 보시면 되는데 그런 영화들에 안 보시는 게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한국 영화 컨텐츠에 왜 우파 컨텐츠가 없냐라면은 만들어봤자 망하는 거고 만들어봤자 안 보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거지. 우파 감독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긴 시장이라니까요. 소비자가 형성이 돼 있으면 그런 물건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문화상, 특히 대중문화 컨텐츠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좌파 이거에다가 거기다 페미니, 레즈비언 모든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한국적 사고방식에서 이 새끼들은 다 좌파야 라고 하니까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 영화, 확실한 우파 영화가 아니면 다 좌파 영화. 그리고 확실한 우파 영화도 반공과 멸공과 빨갱이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매번 들어와서 만들자고 하는 영화들은 다 6.25. 6.25 말고는 없어. 이미 박정희, 이승만 이 세 가지 코드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코드는 이미 좌파들이 버려놨고 보수 진영 스스로도 다 버려놓은 거죠. 응? 하다못해 새끼들 봉오동 전투 만들 때 우파들은 뭔 영화 만들었어요? 응? 사부동 전투 만들었어요. 대한의 회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잖아요. 버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버려놓은 거. 저도 지금 6년 전에 PC70 시나리오를 6년 전에 써놨지만 어디 내밀지도 못해요. 왜? 이것도 100억 개가 넘어가는 예 시대극이다 보니까 하와이, 미국 본토부터 해가지고 일본 뭐 해가지고 CG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6위 해야 되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150억,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영화일 수밖에 없어요. 또 대하 서사극이다 보니까 아예 엄두도 못 내요. 왜? 어떻게 만들어? 만들 수가 없죠. 왜? 우파가 영화를 안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영화를 안 보고 한국의 모든 문화 콘텐츠는 다 좌파들이 장악을 했고 좌파 거다. 저도 그렇게 말은 하지만 99.9%가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문제고요. 사람의 문제. 이념에 선동당하고 세뇌당한 사람의 문제고 대중문화 콘텐츠는 다릅니다. 컨텐츠는 달라. 별개로 놓고 보셔야 돼요. 이 이념 문제는 영화를 만드는 놈, 문화를 만드는 놈하고의 싸움, 이념 싸움에 놔두고 대중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그 컨텐츠를 놓고 대중들과의 싸움, 설득, 이 문제는 좀 다르게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방송을 하면서도 이쪽으로 가서만 얘기를 하면 우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하더라도 끝나버려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섞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 그래야 이해를 조금이라도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딜레마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영화는 영화로서 끝나야 되고 절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는데 문화는 내가 자꾸 정치로 가야 된단 말이죠. 왜? 그래야만 이해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참 제 인생이 슬프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친다는 말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 뭔가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안 지키죠. 하기 싫은 거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한테 주어진 운명이기 때문에 저는 욕을 처먹어도 그냥 간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놈도 있어야 되고 가는 거지만, 그래서 저한테 목적은 후배들 키우는 거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한 사람의 관객이라도 더 문화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한 사람의 자본가라도 더 우파 문화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그 길을 만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파 영화를 보고 싶다? 한국에서는 우파 영화에 투자를 하시고 우파 영화를 어떻게든 기어이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그럼 어떤 게 있으냐? 그럼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든 지금 만들어지는 감독들은 뭐냐면 대가리, 그러니까 대깨문이 아니라 지금 영화계에서는 정우성 같은 멍청한 새끼들 빼고 대부분 사람들이 좌성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좌성향의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보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만큼 지키고 가요. 그리고 걔네들이 주장하는 기업이라든가 정치인들의 비리, 이것은 이미 좌우 상관없이 진행을 합니다. 문제는 그 전에 기득권층이 있던 놈들이 가지고 있던 그 비리를 자기들 거라고 딱 하니까 싫어하는 거고, 그것을 보수 진영에서는 또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꾸 좌우 진영을 나누는 건데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공산주의 마인드와 한국식 주사파와 반대되는, 지금의 우리 우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좌파야. 다 주사파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이야. 종북주의자들이야. 이렇게 놓는 마인드만 버린다라면 한국에서도 이건 우파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리우드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한국과 할리우드의 차이점은 뭐냐면 똑같이 흔히 말하는 진보라고 합시다. 좌파라고 합시다. 좌파 영화인들의 문화인들이 많은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보수는 도덕과 어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법이라든가 놓고는 하지만 어차피 그 문화 컨텐츠, 그 다음에 예술을 한다는 사람들은 개인의 창작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마저도 뛰어넘거나 초월해버리는 그런 스타일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보수 진영에서는 얘네들이 좌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좌파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미국과 한국의 좌파들의 차이점은 한국의 좌파 새끼들은 영화를 갖다가 이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만들면서 관객을 개무시하는 거라면, 미국의 좌파들은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를 놓고 자기들의 이념 하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주의의 좋은 점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 관객이 판단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좌파가 많건 뭘 하든. 근데 실질적으로 할리우드는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느냐? 실제로 대박을 치고 하는 영화들은, 큰 영화들은 우파적 성향이 강하죠. 한국은 뭐예요? 좌파 새끼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좌파적 성향이 강한 영화들이 노골적으로 나오는 건데, 희망적인 것은 이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뭐냐면, 희망 뒤에 오는 절망이 더 씁쓸하잖아요. 그것을 대체할 우파의 세력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리우드처럼. 그게 보수가 망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제가 정규제 TV 때부터, 정규제 TV를 할 때는 최공재의 영화감시, 문화감시라는 간판을 좀 했죠. 문화감시가 뭐야? 나 짜증나 죽겠어. 근데 펜앤마이크로 가면서 내가 이제 주장을 해서 문화살롱 L, 리버티 L 쪄가지고 문화살롱 L로서 부드럽게 가시죠. 이용남 교수님 와가지고 또 문화전쟁 하다가 했는데, 정규제의 문화감시 할 때는, 그때는 내부자들 영화 있죠. 내부자들이 우파 영화입니다라고 빡빡 우겼다가 욕 바가지로 쳐먹었을 거고, 거기서 이제 조국 일본이 뭐냐, 조선일보 연상케 하는데 그 좌파들이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왜 너는 그걸 우파라고 그냥 욕 바가지로 쳐먹어가지고 그냥 그만두게 됐고, 문화살롱에서는 김기덕 옹호하고 내가 막 옹호했다가 미투 운동에서 여자를 철회했는데 네 나쁜 새끼 왜 그런 놈을 옹호하냐 그래서 쭈쭈쭈 떨어지는 바람에 그냥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문화적 테두리 안에서 보면 나는 우파적 발언을 한 거고 우파 영화를 보는 법을 말을 해줬는데,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좌파로서 나도 좌파라고 도매급을 넘기는 거예요. 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내부자들 지금 여러분들 다시 봐보세요. 현 정부에 빗대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단지 감독이, 시나리오 작가가 좀 그 당시 흐름 가지고 조선일보 조중동 막 까고 막 이런 거 했으니까 조국일보 보면 당연히 조선일보를 떠올리게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문화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는 받아들이냐면요. 그냥 한때 유행일 뿐입니다. 왜? 대중들은 그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희화시켜주고 풍자시켜주는 것을 관객들이 열광을 하기 때문에.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조중동은 쓰레기, 조중동은 싸워야 될 일반 국민들은 조중동은 왜 그걸 이제 좌파들이 만들어 가니까.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봐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단지 하나의 유행이다. 트렌드다. 어차피 보수 우파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기준점을 잡고 가서 거기서 조국이다. 어쨌든 뭘 하면은 조국을 다른 말, 순수 한글말로 하면 한겨레잖아요. 한겨레 까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문화전쟁의 가장 핵심인데 우파는 그걸 외면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도 다 좌파들이라고만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영화도 보지도 않고. 그냥 박근혜만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정희부터 가지고 막 태극기 집회 어르신들까지 다 욕하는 미스 프레지던트도 좋은 영화가 돼버리는 거고. 그 알량하게 그거 하나만 갖고도 했을 때는 그냥 다 까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이게 왜 내부자들이 우파 영화일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당시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벌써 한 6년 전 얘기, 한 5, 6년 전 얘기지. 그렇죠. 문화감시니까 정규제비 한경에 있을 때, 그때니까 한 6, 7년 전 얘기네요, 벌써. 그때 한 얘기예요. 그때. 이게 왜 우파 영화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랬고, 거기서 개돼지라는 표현이 됐죠. 그때 내가 그랬어요. 개돼지라는 표현은 좌파들이 일반 국민들을 무시하고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고 세뇌를 시켜야 되는 대상을 놓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르쳐 주는 것 때문에 얘네들은 개돼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우파, 인간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고 개인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개돼지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저 개돼지라고 표현을 하네? 다 좌파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좌파인 거다. 그러니까 이 새끼는 좌파들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고 했는데 딱 그 당시에 또 청와대에서 그때 어떤 놈의 새끼가 개돼지 발언을 했죠. 아마 저쪽 정부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이제 그것까지 다 매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매칭을 시켜서, 그럼 이건, 그러네. 딱 맞춰가지고 우리 쪽으로 끌고 오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멸공이냐. 그러니까 공산주의면은 자본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전체주의면 여기는 자유주의가 돼야 되는데, 이걸로 싸우질 못한 거고 이걸로 판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자유와 시장 경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공산주의만 아니면 됐어. 그러니까 테두리 잡을 수 있는 게 다 이 새끼들은 다 빨갱이 새끼들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성이 없이 저 새끼들 자유 관점에서 딱 봤을 때, 자유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부자들은 이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그 다음에 뚝심 있게 얘기하는 자유주의 영화다, 우파 영화다 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니들이 이 지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쟤네들의 어떤 그런 걸 파고들어서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못 하는 거고 그냥 조국일보 나온다고 하니까 조선일보 까는 거네, 그럼 우파 까는 거네, 이런 개쓰레기 저 빨갱이 새끼들 영화로 가지고 문화로 가지고 다 국민들 개돼지를 만들고 그거 좋다고 이렇게 천만 보는 미친놈들은 다 쓰레기네? 그럼 나도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난 그 영화를 보고 극찬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병신 새끼들, 문화도 영화도 모르는 새끼들, 또 빨갱이야. 그러니까 대가리가 이렇게 굳어 있으니까 님이 그 처지랄밖에 못하는 거야. 영화 볼 줄 족도 모르는 것들이 보지도 않고 저러니까 병신들 딱딱딱 끝나나 버립니다. 그게 30년 동안 쌓여온 거예요. 그동안 보수는 뭐냐면 나만 똑똑해 씨바 이렇게 된 거고요. 자유와 반자유의 싸움으로 가면, 그때 내가 가장 걱정되는 게 그랬잖아요. 좌파라고 하는 사람이 부르고 어떤 운영을 하면서 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자유와 반자유의 싸움으로 가자라는 것에서 난 총재가 마음에 든다. 하지만 신경 안 쓴다. 왜? 어차피 자유도 자기들이 가져올 거니까. 그 말이 소름 끼쳤다고 했잖아요. 지금 젊은 애들 자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보수 진영은 또 숟가락 얹고 지랄이야. 얼마 전에 그 있잖아요. 내 집이 네 집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아주 일반 시민들 들고 일어났잖아요. 집회했잖아요. 촛불 집회 다시 일어났잖아요. 예? 근데 그걸 보수 집회인 줄 알고 문재인 깐다고 저 타고 거기 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막 응원하고 병신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거기 가면 오히려 욕 처먹을 거예요. 걔네들이 문재인 물러나라는 얘기 안 해요. 내 집 내두라는 얘기를 하지. 걔네들한테는요 이미 보수 진영은 없대니까. 태극기 집회 사람들 와봤자 욕 처먹을 거라니까요. 욕 처먹는다니까. 뭘 그런 놈들한테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 차라리 니들이 당한 거에 니 병신 같은 놈들한테 욕을 하세요. 그래야 깨어나요. 그래야 깨어난다고. 학원날 주둥아리로는 개돼지 하면서 왜 개돼지 편에 쓰려고 해요? 아니면 아닌 거지. 그게 뭐냐? 자기 주택 존나게 없이 계속 남의 하는 일에 숟가락 얹으려만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영웅, 뭐, 씨발, 뭐, 다 그러는 것들이 그냥 숟가락 얹는다. 근데 좌파들한테만 숟가락을 넣어. 우파 쪽에서 뭔가를 하잖아요? 님이 요기 바빠. 신발이었으니까 신발 말고 똥을 던졌어야지. 한심하니 병신 같은 새끼 지들이 던지지도 못할 거면서. 희한하죠? 희한하죠? 남 잘 되는 꼴은 못 보겠고, 지가 잘 되자니 능력 젖도 안 되고, 아는 것도 없고, 아는 거라고는 방공, 멸공, 님이 그것만 하면 되는 거고, 그냥 박정희 만사만 외치면 뭐 산업화 뭐 하면은 막 다 맞는 것 같고, 공부하라면 공부는 또 죽어도 안 하고, 응? 참 한심합니다. 우파 영화가 왜 없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여러분들이 안 보니까 없고, 둘째, 만들어도 그게 우파 영화인지도 몰라요. 셋째, 우파 영화로 노골적으로 가잖아요. 좌파도 안 보고 우파도 안 봅니다. 그게 그거예요. 넷째, 우파 영화 안 만들어지는 이유. 명분은 맨날 이렇게 커다랗게 찾으면서 그 다음에 자 이제 돈 벌자. 돈 안 버는데 뭐들 영화 만들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우파 영화 만들자며. 영화로 돈 벌고 싶으면 우파 영화 안 만들면 돼요. 좌파 영화 만들면 돼. 이 간단한 논리예요. 근데 우파 영화 만들면서 돈도 벌고 싶다? 병신 삽질하고 자빠졌네. 좌파들이 좌파 영화 만들어 돈 벌겠다고 이런 말 안 합니다. 아까처럼 5% 유전법을 쓰지. 절대 자기들은 좌파 영화라고 말 안 하죠. 그렇다면 우파도 생각은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해요. 우파 영화에도 다 가자. 그러면 시나리오를 그러면 이렇게 기획서를 씁시다. 딱 들어요. 그럼 그 안에 5% 녹아 있는 걸 본인들이 못 봐.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더 넣자, 뭐 더 넣자 하면은 이승만 영화 만들자. 이승만 이름 빼자. 이가 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승만 영화 만드는데 왜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빼? 그러니까 우파 영화인 거지. 돈 벌자며. 돈 벌려면 이승만이라는 이름 뺍시다. 안 뺀다라는 거. 이승만 되면 국민들 쫙 가지고 우파 쪽에 막 몇백만이 딱 보니까 손해는 안 보는 지랄 연병 떠네. 응? 지금까지 그러면 기독교에서 만든 기독교진 영화들은 다 1000만 이상 봤어야 되네. 왜? 교인들이 다 가서 봐야지. 이승만이요. 긍정적 지지도, 영화로 만들었을 때 관객들이 볼 호감도 지지도가 제일 핫발이 1%대입니다. 영화로 못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로 나와 있대니까. 여러분들 그 선거법 위반 뭐 데이터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통계 좋아하시고. 통계가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어? 근데 이승만 만들어 웃기는 소리.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정광훈 그 새끼 뭐 목사 새끼 그거. 서세원 그 개새끼랑 개생 양아치 새끼랑 해가지고 사기 쳐먹고 그랬잖아요. 안 만들잖아요. 지금도 또 만든다고 또 돈 걷는다고 하대. 아, 못 만들어요, 그 새끼는. 장담하는데 못 만듭니다. 만들어도 걸 극장 하나 못 잡을 거예요. 그딴 마인드로는. 좀 보수파는요, 그 호감도로 따졌을 때 불과 6, 7년 전,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박근혜 정부 초창기 때까지는 호감도가 제일, 영화 될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호감도 1위가 박정희였어요. 누구든. 아무리 좌파 새끼들이 뭘 하든, 대한민국에서 정치 쪽으로 이렇게 호감도가 영화 됐을 때 볼 수 있는 악역이든 뭐든 그 배역에 대한 인지도 1위가 박정희였습니다. 항상 50%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 이승만 다음으로 3점 몇 %대 갑니다. 꼴찌에서 2등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문화적으로 외면하고 박근혜 탄핵도 그래서 제가 정치권이 나서긴 했지만 정치권은 국민들 표 보고 움직이는 새끼들이고 우리 보수 진영 내부에서 그녀를 버렸다고요. 박근혜를. 박정희도 버린 겁니다. 그때 같이.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가야 되고 정권 님이 총선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자체부터 해서 문학의 밑바닥부터 해서 교육계도 밑바닥부터 해서 하나씩 쌓아가지 않으면 우파는 끝 없어요. 쟤네들 20년 장기 집권한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말을 왜 남았겠어요. 제가 봐도 20년 이상 걸려요. 근데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파가 빨리 정신 차리면 돼요. 좌파보다 돈 많은 놈들 많아요. 이 새끼들 정신 차려야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처럼 민간 조직이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거, 거기까지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요. 태극기 집회든 뭐든 순수하게 뭔가 활동하시는 분들 빨리 공부하셔야 돼요. 아스팔트에 답은 없습니다. 저기 좌파들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란닝구가 있는데 란닝구가 답이 없어서 안 되고 하는 것을 갖다가 시민단체화 시켜가지고 박원순이 빵 터뜨리면서 다 먹고 살게 되면서 이쪽으로 와서 사람들 쫙 키워놓고 정치권으로 가니까 걔네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박원순이 서울시장 후보, 대선 후보까지도 좀 올라갔던 겁니다. 한 방에 가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키워놓은 또 대선 가서 나중에 권력 싸움에서는 그렇게 못 버티고, 의문의 죽음을 당했지만 바로 그 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쪽에서는 뭐예요? 그렇게 맷집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치권에 보내봤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타협밖에 없어. 말로는 협치라고 하지. 지금도 협치 따지잖아. 주호영 대표가. 미쳐버려. 그런 놈들하고 뭔 협치를 할 생각이 없는 놈들인데.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협치고 나발이고 정권 재탈이고 재탈환이고 나발이고 밑바닥보다 다 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려면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반공과 이 싸움에서 자유와 반자유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그리고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중들이 왜 저렇게 가고 있고 우리의 적이 주사파 아니면은 극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꿈꾸자면 당연히 그건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와 지금 보수주의가 합치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고 세상 보는 게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낮은 곳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낮은 곳을. 기존에는 기업들, 그 다음에 회장들 가지고 막 기업, 그러니까 있는 자들을 수호한다라는 관점이 많았다면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쟤네들이 있는 자를 수호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 국민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파트 그것 때문에 데모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돼.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반 사람들, 서민들이 어차피 한패라고요. 민주주의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난 정말 싫어, 나도.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쪽으로 끌고 오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안아서 우리 쪽으로 오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얘네들이 판만 벌리면 이 판을 우리 쪽으로 가져올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지들 가서 와 거기서 숟가락 얹을 생각만. 숟가락 얹는 법만 배웠지. 그 걔네들이 상을 딱 있을 때 우리가 반찬 놔주고 딱 상을 끌고 와서 여기 와서 먹어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왜? 그 씨발 지건 지만 먹으려고 해쳐 먹으려고 하니까 아직까지도 못 버리고. 그래서 자유, 반자유의 싸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싸움 이렇게 해서 큰 테두리 안에서 놓고 나머지는 적들이 아니고 내가 데려와야 할 사람. 근데 그 나머지 대부분이 다 밑바닥, 그냥 일반 서민들이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민주주의 상태에서는 어떻게든 다 표기 때문에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일들이 계속 터지면. 그런데 문제는 보수주의장이 그전에는 반사 이익만 노렸어요. 저 새끼들 저렇게 똥볼 차니까 그럼 다시 우리한테 표 주겠지 하면서 사우나만 하고 씨발 자기들 챙길 것만 챙겼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이제 양치기 소년 같은 거지. 우리가 뭐 세상 바꾸겠습니다. 근데 안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 낙수 효과 바라고 반사 효과 바란다? 멍청한 거예요. 100% 안 됩니다. 이미 21대 때 드러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나마 그 끝난 걸 버티게 해주는 걸 갖다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게 아주 미안한 일이지만 영남 지역이잖아요. 영남 지역이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망하려면 확실하게 망했어야지. 근데 왜 못 망하겠냐? 토호 세력들과 또 자기들 이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수화가 된 거였고, 그럼 이 보수들이 살 길은 뭐냐? 나중에 장기간으로 가면 자기들도 이렇게 갈아탈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정권 잡고 그 사회주의로 가는 새끼 대부분이 다 경상도 출신들이잖아요. 호남 놈들을 이용할 뿐이지. 저는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이걸 깡패들 세계를 딱 보면은요. 왜냐면 호남 쪽에 깡패가 많았잖아요. 저도 문화 쪽, 특히 영화 쪽 하다 보면 깡패들을 자주 만났어요. 뭐냐면 깡패들 중에 대빵들은요. 깔끔하게 빼입고 딱 있어요. 절대 호남 놈들은 아닙니다. 등치 이래가지고 하다 막 칼 찔고 막 아주 나쁜 역할만 하고 한번 쓰여지고 버려지는 것들이 다 호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역사로. 깡패 역사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호남 사람들은 약간의 피해의식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게 제가 뭐 호남 놈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하여튼 호남 놈들이 믿을 게 못돼 이 말은 하여튼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나한테 맨날 그럼 우파 영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는데 얼마 전에 또 그냥 그 넷플릭스 하면서 다 좌파 영화다 그러는데 저는 올드가드 같은 영화 보시라고 하잖아요. 올드 같은 영화. 그러니까 팸이 나오고 동성애 나오고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좌파는 아니라는 거죠. 만드는 사람이 좌파일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이 이런 걸 쫙 보다 보면 미국식 좌파.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합리적인 방안 안에서 변화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놈들은 아닌 거죠. 그럼 역으로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역으로 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이건 이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얘네들한테 문제 제시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은 대중들한테 먹힙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좌파 영화가 되는 것들이 한국에서는 우파 영화가 되고요. 미국의 좌파 영화들도 미국 내에서는 우리가 좌파라고 하는 미국 영화들이 미국 내에서는 우파 영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왜 DC하고 마블을 갖다가 DC는 우파 영화고 마블은 좌파적인 성향의 영화다라고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자체가 웃긴 거예요. 막말로 따지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그래요. DC는 슈퍼맨 이런 걸 대비를 해서 굉장히 인간적이면서도 법적인 것을 지키면서 인간에 대한 고뇌, 그 다음에 배트맨과 어떤 이렇게 치열한 그런 걸, 다크나이트 같은 걸 통해가지고 내가 힘이 있는 자가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영웅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과 나한테 주어진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 나에 주어진 능력에 대한 책임감을 다하겠다. 이런 게 드러나는 거고. 근데 그것은 마블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히어로 영화들이 다 그렇게 똑같아요. 단지 마블에서는, 그러니까 DC에서는 원더우먼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성적인 위치에서 얘기가 되면서 그 섹시함도 있고 그 여성의 어떤 그런 것들도 원더우먼에 정확히 느껴지면서 같이 가죠. 근데 이제 그 마블 같은 거 보면은 캡틴 마블 같은 거 보면은 그냥 패밀을 정확히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캡틴 마블이니 거기서 이제 그 위도우, 블랙 위도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막 또 거기서 코드들 몇 가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 그 마블은 좀 좌파 영화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캡틴 마블 보면서 원더우먼하고 내가 비교시켜서 자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 이거는 우파 영화, 이거는 좌파 영화가 돼요. 왜? 우파의 원더우먼은 정말 우파에서 말하는 그 여성스러움 뭐 이런 거 있는 반면에 여기 캡틴 마블은 그냥 꼴통팸이에요. 똑같거든. 이해하기 쉽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둘 다 우파 영화인 거예요. 왜? 능력 있고 슈퍼히어로들의 그런 거예요. 슈퍼히어로는 기본적으로 우파적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니 스타크 봐봐요. 토니 스타크.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가지고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그걸 만들어내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지 멋대로, 우리나라 생각하는 기업들은 지들 멋대로 여자나 막 강간하고 자기 비자나 뭐 어떻게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 국가적, 전 세계를 위한 책임감에 자기가 목숨을 부르면서 지구를 구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파적만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거. 그래서 자유주의의 기본이 뭐였어요? 자유는 책임이 따른다. 네 멋대로 할 수 있는데 책임은 져. 그러니까는 토니 스타크의 모습은 뭐예요? 그렇게 바람둥이처럼 뭔가처럼 딱 보이지만 국가적 책임, 자기가 해야 될 인류를 위한 책임은 자기가 돈이 있고 자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캡틴 아메리카랑 또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이 구도도 DC에서 보면 슈퍼맨과 배트맨의 차이예요. 그 충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슈퍼 히어로 영화들은 우파적 관점, 자유적 관점에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만 들어오면 이 모양이 꼴이 돼요. 왜? 좌파들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자, 배트맨은 딱 걸잖아요. 배트맨에서는 저스티스 리그에서 딱 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다 이렇게 초능력 때 프레시맨이 당신의 초능력은 뭐예요? 그러니까 I'm rich. 딱 한마디잖아. 돈 많아. 돈으로 줘버려. 토니 스타크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고 하다 보니까 자본가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대신 사회적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스스로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대기업 아니면 큰 회사를 차렸던 뭐 그런 사람들 특히나 이제 뭐 주커버그 같은 경우가 월급 얼마 받는다 뭐 몇백 원 받는다 사람들은 와 지랄하고 다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아도 자기 주식으로 뭔가 하고 되면 굳이 월급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월급에 사회재난 환원하고 재단 만들어서 거기다 딱딱딱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다고? 아니 당연히 멋있지. 근데 돈을 안 받아서 멋있는 게 아니라 그 돈들을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데 국가적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갖다가 자기의 책임감을 다 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멋있는 거예요. 월급을 안 받아서 멋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겁니다.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 보수우파가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역사전쟁이든 문화전쟁이든 경제든 교육이든 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전반적으로 다 썩어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좌파들은 30년, 40년이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전두환 정권이 다시 군사정권 들어갈 때 얘네들이 처절하게 패배감을 맛보고 일어서려고 바둥거릴 때부터, 그러니까 1980년부터 보자고요. 그래도 40년이잖아요. 40년을 듣고 봤을 때 그 안에 얘네들은 NL과 PD계열로 나왔다가 죽으라고 투쟁 논설을 자기들끼리 싸우고 해서 NL이 이기고 NL이 쭉 지금까지 끌고 왔던 것처럼 어차피 우리도 긴 터널을 지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우파는 올드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거대 담론만 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기간이 긴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자기들이 못하는 그 나머지 시간에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 싸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박원순이 참여연대 만들고 뭐 만들고 했고 기업들 삥 뜯어가지고 딱 해서 참여연대 만들 때 지가 먹었어요? 먹고 튀었어요? 아니요. 사람들 키우고 좌파들 묶는데 다 썼습니다. 그래서 영웅대접 받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쪽에서 아무리 삥 뜯는 거고 뭐고 기부 인생이다 뭐 한다. 지가 받은 게 없는데 그거 받아서 애들은 다 썼다니까. 그래가지고 좀 좌파를 저렇게 하나로 묶어냈다니까. 이 영웅이지. 인정할 거 인정하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가졌으니까 박원순을 죽여야 되는 건 맞는 거구만. 우리가 못 죽였잖아요. 어쨌든 지가 자살했든지 의문의 죽음이라면 현 정부 쪽이나 다른 놈들이 그쪽에서 지네들 권력의 어떤 그런 거지 이쪽에서는 할 능력도 없는데 뭐. 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성범죄 밝히는 선에서 끝나야 돼요. 당신들이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박원순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또 노무현처럼 또 박원순 재단 만들어져서 또 그렇게 좌파들은 하겠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자기들이 영웅이 없고 영웅은 당연히 그렇게 재단 만들고 뭐하고 해야죠. 근데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재단 앞에 도서관 앞에 재단이란 말도 못 붙이고 도서관 앞에 개인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동상 만드는데 그 동상마저도 세우지 못하는 새끼들이에요. 그런 새끼들이 뭔 욕을 해요.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바꿔 가야 됩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우파 문화가 왜 없어요? 우파 문화 콘텐츠가 왜 없어요? 한국 영화 중에서는 없는 건 많아요. 없지만 그래도 있어요. 없으면 해외 영화 보면 되는 거고 여기서 없으면 넷플릭스 보면 되는 거고 한국 영화 중에서 그래도 없으면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제 역할을 소개를 해주면 사람들이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우파는 뭐냐면 뭘 하나를 딱 보여주더라도 지 꼬투리만 잡으려고 지가 아는 것만.
그때 전준영 회장님 그 살아남은 자의 슬픔 제가 사진 하나 올렸더니 그게 왜 사람들이 기념면제나 거기서 사진 찍고 뭐 하여튼 그 다른 것들은 안 보이고 거기 식당 아주머니가 처음처럼 마크 바꾼 거 있다고 그거 신경 거슬린다고 하여튼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럼 그분이 좌파야? 그분이 뭐 씨발 난 좌파니까 처음처럼 아니면 안 써.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 사람이 거기 가게에서 물건을 팔 때 그걸 그냥 자기들 홍보용 줬을 거고 그냥 아주머니는 그냥 앞치마니까 그냥 썼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의 소중함을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원론적인 걸 떠나서 그냥 지 싫은 것만 싫은 거예요. 아니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그것만 할까요? 그 양반 내 장담하는데 절대 천안함 안 갔을 겁니다. 왜? 그런 것들이 다 핑계거리거든요. 거기서 천안함을 가야 된다는 감정을 느끼고 그 식당이 천안함 용사의 어머님이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하면 그게 뭔 상관이야. 그렇게 따지면 참이슬도 마시면 안 돼요. 참이슬도 손혜원이 만든 거야, 로고. 응? 그럼 당신들 참이슬도 먹으면 안 돼요. 한라산도 먹으면 한라산 태극기 박혀 있는데 한라산도 먹으면 안 돼요. 그것도 중국 자본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그럼 당신들 집안에 쓰는 어떤 소품들, 기부용품들 하나도 써서는 안 돼. 다 중국 제품 들어가 있는데 중국 부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천안함 견학을 가고 안 가고, 천안함을 가서 보고 안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지키고 있고 꿋꿋하게 거기서 천안함을 지키면서 오는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그 식당 아주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식당 아주머니가 응? 자기 자식을 그렇게 힘들게 보냈던 아주머니가 좌파가 돼가지고 내가 무조건 난 처음처럼만이야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입은 거라고요. 그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이거죠. 그게 좌파들이 하는 거니까 안 되면 참이슬도 마시면 안 돼요. 손혜원이 만든 거라서. 그 기집애한테 돈이 막 엄청나게 들어가. 뭐 들어 마셔? 그럼 마실 수 없네요? 끊어버려요, 그러면. 비싼 술 마시던가, 차단해서. 그건 싫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처럼만 신용 먹이니까 싫어. 죽이고 손해한테 돈 쳐주는 거잖아요, 그냥. 똑같다니까요. 그 똑같은 짓거리에 뭐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냐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전진영 회장 고생했어요. 역시 천안함 견학 가야 돼. 많은 사람이 갔으면, 뭐 천안 가서 막,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잖아. 왜 거기서 뭐 가지고 거기서 꼭 그거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신경 거슬리네? 너만 신경 거슬리고 그 말에 다른 사람들이 신경 거슬린다고. 그게 보수 우파가 지금까지 했던 짓거리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보수 우파들이 하는 것은 다 신경 거슬린다고. 제발 좀 사라지라고 이제 관심을 끊어버린 거예요. 당신들이 뭔 짓을 하든. 그래서 지금 그 아파트 땅값, 아파트값 잡는다, 시위한다? 여러분들 가봤자 개무시한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관심 없어요. 니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니까, 쟤네들 입장에서는. 니들 때문에 그런 거, 현 정부가 그러니까 과거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다라고 우기는데 그 국민들이 먹히는 이유가 니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뭘 좋다고 해서 꼽살 끼고 있고 숟가락 들고 빨고 이 병신 새끼들아. 니는 먹고 살겠지. 보수우파 개축당한다고 보수파만. 그래서 말입니다. 우파 컨텐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선을 볼 수 있는 시선을 만들지도 못하고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우파 영화 좀 뭐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저도 우파 영화 추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재미있는 영화 추천해 주세요. 당신이 어떤 걸 재밌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추천을 해줘요? 공포영화, 최소한 공포영화 재밌는 거, 액션영화 재밌는 거 추천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아니면 조금 더 감내는 거죠. 마이클 베이 스타일의 영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선택의 여지가 또 좁아지고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냥 재밌는 영화 추천해주세요. 이 사람들 영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어떤 스타일부터 좋아하세요? 하나씩 가야 되는 거죠. 하나씩.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인 거죠.
내가 알아서 공부해서 내가 알아서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알아서 포스터만 보고도 아 이게 볼 영화다 안 볼 영화다 느껴져요. 전문가가 된다는 게 그래서 무섭습니다. 전문가들, 특히 아주 건방진 얘기지만 하도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요. 포스터도 공부하고 포스터 디자인까지도 공부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포스터만 봐도 아, 이 영화 괜찮겠다, 안 괜찮겠다가 나와요. 왜? 정말 작품을 잘 만들고 신경 쓰는 사람들은 포스터 하나에도 신경을 쓰거든요. 포스터가 형편없는 영화는 분명히 영화도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터만 보고도, 그러니까 그게 전문가들이죠. 근데 포스 우파 쪽에서 뭐냐? 전문가들 말을 다 개무시해요. 뭐 이렇게 잘났는지. 뭐 이렇게 잘났는데 다 숟가락 얹기 바빠. 근데 그게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자기 니즈에 맞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사회주의든 뭐든 자기한테 맞으면 무조건 다 그 갖고 숟가락 얹으려고 하면 아주 거지근성, 천박한 자본주의 근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파 내부에서만 하는 것도 쪽팔려 죽겠는데 좌파들이라면 거기 가서까지 이 새끼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뛴 거예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 시간에 우리 영웅을 만들어내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그겁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뭔지도 모르는 그냥 재밌는 영화 추천해주세요. 한마디보다. 정말 조금이라도 알면은 아 이런 스타일의 영화인데 이런 스타일과 비슷한 영화 또 없어요?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게 국민적 수준이 돼야 되는 거고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개돼지라고 말하는 일반 국민들은요. 그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제 판단 안에요. 여러분들 시선만 잠깐 바꿔서 보시면. 물론 저처럼 그런 거 필요 없이 뭐 비디오를 빌려도 영화를 빌려할 때 내가 딱 봐가지고 포스터 보고 뭐 예고편만 보고 선택을 해서 아니면 자리 조금 찾아가지고 아, 이 영화 보고 싶다 해서 딱 내가 알아서 찾아보는 게 가장 좋죠. 제가 여러분들 직접 찾으시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알아서 보는데 그거 내 책임인데 재미없어도 내 책임. 재밌으면 땡큐. 재미있네? 여러분들한테 추천. 봐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떤 뭐 이렇게 사건 의지 편집님 같은 경우는 나는 그거 안 봐요. 나 좀비 영화 안 봐. 이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 좀비 영화 중에서 좀비 영화가 전체주의를 좀 다루는 거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영화니까 좀비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볼만한데 잔인하고 징그럽고 하니까 싫은 건 인정합니다. 보수진영 쪽에서 좀 깔끔하고 깨끗하고 막 인간적인 걸 좋아하시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이렇게 좀비 같은 걸 좀 보실 필요성이 있으니 그래도 영화로서 보실 필요가 있으니 자 그렇다면 조지 로메로의 3부작까지도 안 권하는 거고 좀비랜드를 한번 보십시오. 뭐 이건 좀비 영화긴 하지만 굉장히 코믹 액션이고 좀 뭐 좀비들 나오니까 좀 징그럽고 잔인한 부분은 있겠지만 이걸 풀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좀 새롭고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워킹 데드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는 거고 단편 영화 중에서 파더인가요? 풍선인가 뭔가 같은 단편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제 아버지가 좀비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 딸은 이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야 될 거니까 자기 딸을 등에다 업어서 못 먹게 자기가 앞에 싹 서가지고 쫙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비를 해서 아버지를 딱 죽이고 나는데 이 아이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죽어가면서도 이 자기의 딸을 지키고자 했던 아버지의 부정,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딱 드러나면서 좀 더 극적인 감동이 해주는 단편 영화가 있어요. 대사 한 마디 없으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뒤져보면은 아마 온라인 뒤져보면 유튜브에 다 있을 겁니다.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유명한 거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아마 파더인가 뭐 가지고 있을 거예요. 좀비 단편 영화,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글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고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비라는 것은 당연히 내가 보기 싫고 끔찍한 거지만 오히려 그걸 계기로 해서 이것을 내 쪽으로 와서 우리의 얘기로 풀어낼 수만 있다면 좀 더 극적인 게 되고 사람들한테 엄청난 감동을 다른 것보다는 더 감동을 주는 게 되죠. 아까도 좀비는 싫은 거지만 아버지의 사랑 이런 거 갖다가 딱 대비시켜서 딱 했을 때 눈물을 짧은 단편인데도 눈물이 날 정도니까 감동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물을 바라보고 어떻게 문화 콘텐츠를 바라보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데 슬픈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연상호가 관객들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런 싸가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가 보수 진영이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시점이고
내가 변화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연상호 감독이 관객이 변화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가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되고 어차피 이제 대한민국 끝났고 씨발 이쪽으로 갈 건데 그냥 따라와 이 새끼들 안 따라온다고 하니까 이런 멍청한 새끼들 니네 그런다고 세상 안 바뀔 것 같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변화인 거예요. 영화적 변화가 아니라 지 생각대로 안 따라오는 것에 대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지. 영화 자체는 쓰레기잖아. 영화 자체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막 그랬잖아. 온갖 클리셰들 범벅인데 클리셰도 뭐 쓸만한 게 하나도 없다고. 예,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파 문화 콘텐츠는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인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인을 바라볼 때도 제가 차인표, 그 다음에 김기동 옹호했다가 개작살을 났는데 그럼에도 저는 지금도 그들을 안아줘야 되고 그들을 보살펴줘야 되고 그들을 우파 진영으로 끌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들의 기본은 자유주의에 입각한 우파 성향이에요. 차인표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김기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어떤 딱 정해놓은 틀, 아주 오래된 올드한 그 틀 안에서 이들을 판단하고 좌파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씹어대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자유와 반자유 싸움으로 놓고 보면은 왜 차인표 그 다음에 김기덕을 제가 옹호를 하고 보호를 해주려고 했고 옹호를 했고 그들 편에 섰는지 그리고 왜 내부자들은 우리 영화고 저는 그랬잖아요. 그 봉준호가 만들어 그 좌파 깐다는 그 영화 기생충마저도 저는 우파 영화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스텝이 꼬여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가지고 스텝이 꼬이려는데 저도 슬퍼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 스스로가 아까 늘 말하는 것처럼 좌파의 보수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필연적 현상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우파 영화입니다라고 가져오는 순간 더 가속화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시키겠어요? 단지 지금 보수 우파 진영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이해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수 우파 내부에서는 최공재는 왜 좌파 새끼들 걸 가져와서 쓰자고 병신 같은 그런 소리를 해대고 있어요. 참 슬픕니다. 참 슬퍼요. 그래서 우파 문화 콘텐츠는 많습니다. 많고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문화인들마저도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은 문화예술인들은 한국 놈들을 제외하고는 한국 놈들 중에서도 생계형 좌파들은 우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세상에 알리게 하고 그들의 문화 콘텐츠를 소비해주는 소비자의 모습으로 다가선다라면 문화계는 바뀔 겁니다. 지금 개그맨 김영민 씨 보세요. 근 신만 찍는데 그 무명했던 사람이 4시에 전화 한마디 했던 사람이 그 부산에서마저 좌파들한테 쫓겨났던 사람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10만이라는 사람을 모아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소리 칠 거 다 치고 할 말 다 하고 그러면서도 문학에 또 그런 애들 쫙 모아서도 열심히 잘하면서 문화 시장 전반을 넓히는 데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박수 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하나씩 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파에 문화인들이 등장시키는 역할만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걱정이 되죠, 저는. 과연 저게 오래 갈까? 왜? 밑바닥 저변이 너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화인식에 대해서 전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파 문화 콘텐츠가 왜 없을까 고민보다는 있는 것 중에서 닥치는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우파 콘텐츠가 뭔지를 찾아내는 그러니까 그 처음처럼 그 찾아낼 그 매서운 눈으로 제발 그런 것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이거 내 거, 이거 우리 거 하면서 이건 우리 거, 이건 내 거 하면서도 보여주면은 이거 처음처럼 박혀있네. 이거 씨발 마음에 안 들어. 꺼져. 어쩌라고. 씨. 어쩌라고. 그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세상에 존재하고 안 하고의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파 콘텐츠를 소비하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와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판을 바꾸는 거고요. 그 판에서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든 역사든 교육이든 사회든 경제든 정치판이든 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20년, 이해찬 20년
더 가지 않을까요? 영구히 쟤네들이 지구상의 유일한 독재 국가로 전락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렇게 따지면 씨발 중국과 러시아는 가만히 있나? 착각하지 맙시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쟁취하지 않은 것들은 결국 다 남을 겁니다. 저 촛불 집회 애들이 저렇게 데모해가지고 아파트 값 지키는 것도 다 지니들 거예요. 박원순이도 그렇게 면수했으면 우리 손으로 응징해야 되고 문재인도 우리 손으로 응징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여줘야 관객이라네. 일반 국민들은 우리 편에 설 거고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 그렇게 해서 혁혁한 공과를 낸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파 진영에서 확실하게 먹여주고 키워주고 해야 일반 국민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될 겁니다. 왜? 자기도 이렇게 여기 와서 해야 저렇게 성공할 수가 있으니까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성공 케이스가 이미 성공한 새끼들 갖다가 딱 국회의원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만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라면서 다음 방송 때 또 뵙겠습니다. 장마철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사고 나지 않게 또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